배상명령 신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형사, 민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된 형에 따라서 뭐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이 선고되면 또 국가에 벌금을 내거나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피해 입은 나에 대해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형사와 민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절차를 하는 게 워낙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좀 간이하게 이제 형사 재판을 하면서 명확한 손해가 있다고 하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판결과 동일한, 그러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과라고 하면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문을 주는 거죠.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재판부에 피고인의 이러이러한 범죄로 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형사 절차에 대한 유죄를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그 피해 금액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배상명령까지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상명령 신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처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형사상 인정되는 피해 금액과 민사상 인정되는 피해 금액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다가 내가 3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전체가 이제 형사상의 사기 금액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피는 7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상 인정되는 편취액 가져간 금액이랑 민사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이 민사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각하라고 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대포 통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불특정인에게 배상명령 신청 많이 하시는 대부분 각하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때 예를 들어 2,000만 원 보냈어요. 이건 손해가 명확하죠. 근데 내가 받은 손해액에다가 이자도 붙이고 아니면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받은 별도의 손해까지 막 붙여서 이제 배상명령 신청하면 다 각하돼요.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형사적으로 인정되는 범죄 금액만큼만 신청하셔야 이제 인용이 되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